반갑습니다. 식이치료하는 외과의사 송재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PD 문제점을 우리가 같이 들어봤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솔루션을 한번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도 아침은 먹고 나올 수 있으니까 아침 저녁을 우리가 식단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저녁은 집에서 먹지는 못하는 건가? 네, 제가 거의 좀 퇴근이 늦은 편이라 음, 회사에서 편의점에서 좀 거의 해결하는 편. 편의점에서 먹거나 식당에 가서 사 먹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 네. 그렇죠? 오케이.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먹어요? 네, 좋아해요. 그래요. 탄수화물을 많이 적게 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제한을 하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대신 탄수화물을 제한했을 때 우리가 얻어야 되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샐러드라든지 또는 채소 스프도 괜찮은 방법.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과 지방을 그래서 충분하게 먹는다. 지금까지는 지방을 거의 먹지 않았는데 지방을 먹는 쪽으로 시도를 해볼 거예요. 어쨌든 아침과 저녁을 식단을 하는데 우리가 일단 1차 목표는 한 1500칼로리 정도를 1차 목표로 한번 해보려고요. 칼로리를 적게 먹어야 다이어트가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은 적게 먹었을 때 우리 몸이 위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1500을 넘어도 되느냐? 초반에는 조금 넘어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아침 점심 포함해서 하루 동안 먹어야 되는 게 단백질 양이 한 300에서 400g 정도는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방은 한 6스푼 정도가 돼요. 지금은. 그래서 고기를 한 400g이 지방이 충분한 고기를 먹었을 때, 닭고기는 100g당 한 5g 정도의 지방이 들어있고 삼겹살 같은 경우는 100g당 30이니까 사실은 지방량이 크게 차이가 나지. 고기를 먹는 방법은 다양해요. 구워 먹어도 되고 삶아 먹어도 되고 그 다음에 샤브샤브처럼 해 먹어도 되고 국이나 탕에 넣어서 먹어도 되고, 많이 추천할 수 있는 게 고기 막 먹다 보면 질리잖아. 그러니까 김치찌개처럼 삼겹살을 넣어서 먹는 삼겹탕이라든지 차돌박이 된장국 이런 것도 되게 괜찮고, 삼겹살 김밥 같은 경우는 혹시 만들어 가도 되지. 요거 기본 개념을 가져가면 돼요.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저녁을 먹게 되면은 편의점에서 많이 사 먹게 되는데 단백질은 되겠다는 싶은데 지방을 오케이. 어떻게 챙겨 먹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지. 편의점에서는 뭐 삼겹살을 구워서 팔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방이 많은 고기가 없게 된다, 그죠? 그러면 닭가슴살이라든지 샐러드라든지 뭐 요즘 구운 계란, 삶은 계란도 또 팔기도 하고, 소세지는 사실은 많이 좀 지양을 하는 게 뭐냐면은 그거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수제 소세지들은 첨가물이라든지 이런 게 적은데 사실은 편의점에 있을 때는 첨가물이 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많거든. 그래서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에는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이어트에는 마이너스가 되지. 어쩔 수 없이 한두 번 정도 소세지를 선택해서 먹는 건 괜찮은데 편의점 음식 중에 소세지를 주 저탄고지로 선택하는 건 별로. 이럴 때는 회사에다가 오일을 아예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중에 추천하는 오일은 첫 번째는 MCT 오일. MCT 오일은 뭐냐면은 미드 체인 트리글사이드에서 중세 지방산이라는 건데, 지방은 원래 짧은 거, 중간, 긴 거 이 세 종류가 있어요. 이거는 다 포화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화지방의 짧은 단세 지방산은 우리 몸에 있는 장내 유산균들이 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세 지방산이 있고 장세 지방산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름들, 이게 장세 지방산이에요. 근데 이게 MCT라는 이 중세 지방산은 에너지로 바뀌는 효율이 되게 커요. 거기다가 장점이 뭐냐면은 기름이 느끼하거나 또는 향이 있거나 이러지가 않아. 그래서 먹기가 훨씬 편해요. 그런데 에너지가 되면서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장에서 처음 먹어보는 사람들 또는 장이 약한 분들은 이거 먹을 때 장 트러블이 생기거나 설사하거나 배앓이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내가 추천하는 거는 일단 소량으로 시작하자. 그리고 식사 중간에 먹어서 음식하고 섞여서 트러블을 예방을 하자. 두 번째 오일은 뭐냐면 코코넛 오일. 근데 코코넛 오일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못 접해보니까 향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은 무향 코코넛 오일도 많이 나와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기버터라는 거예요. 버터도 괜찮고 기버터도 괜찮은데 에너지 화율이 좀 더 좋은 거는 기버터. 이거를 먼저 추천해 드려요. 자, 그러면 지방을 대체할 때 우리가 식단에서 밖에 많이 사 먹을 수 있는 게 치즈, 유제품, 그 다음에 견과류 이렇게 있잖아요. 다이어트를 어느 정도 많이 했던 분들은 이 유제품과 견과류를 통해서 지방을 많이 얻는 것도 괜찮은데, 그런데 지금 다이어트를 한참 하고 있거나 초반에 하는 분들은 이 유제품과 견과류를 많이 먹으면 이상하게 다이어트가 잘 안 돼.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유제품하고 견과류에는 약간의 탄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방을 섭취하기 위해서 많은 양을 먹어버리면 탄수가 올라가는 이유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얘네들
얘네들은 조금 에너지화를 하는 게 좀 느려져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빨리빨리 못 바꾸니까 이것이 에너지를 태우는 능력이 더뎌지면서 다이어트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유제품과 견과류는 저는 선택하는 거를 좀 지향한다. 또 궁금한 거 없어요?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는데 저탄고지나 이제 키토제닉을 하면서도 물을 잘 챙겨 먹어야 되는 건 똑같은지. 물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몸의 거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엔자임 효소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그 다음에 이온들이 제대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물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새로 좋은 물이 들어가고 이제 오래된 물은 빠져나가는 이 순환이 잘 되어야지 다이어트에는 정말 효과가 된다. 근데 저탄고지는 특별히 물을 더 잘 먹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탄수화물을 적게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물이 적게 들어가고 물이 많이 일단 빠져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부어 있는 분들이 저탄고지 하게 되면은 탈수가 많이 좀 일어나요. 부종이 싹 빠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더 잘 먹어야 된다. 추가로 얘기하자면은 물을 많이 탈수가 돼서 물이 많이 빠져나가면 그때 미네랄도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원래는 건강을 위해서 우리 나트륨, 소금을 적게 먹자고 하는데 저탄고지를 할 때는 소금도 적절하게 잘 쳐야 된다. 그래서 음식을 싱겁게 먹을 필요가 없다. 특히 미네랄 중에 많이 빠져나가는 게 마그네슘이거든. 그래서 마그네슘은 어디에 많이 들었냐면 아보카도 과일, 그 다음에 카카오 닙스. 원래 저탄고지 하기 전에는 제가 마그네슘을 바나나 잘 먹으라고 하는데 바나나는 당이 높아. 그래서 바나나 대신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마그네슘을 잘 섭취하면 좋아요. 자, 우리 여성분들 중에서는 근육량이 아주 약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고기 편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은 있는데 단백질을 소고기, 돼지고기 분해를 잘 못하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소화가 안 된다고 하고 많이 먹지를 못하거든. 근데 저탄고지에서는 너무 소식을 하게 되면 오히려 다이어트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먼저 추천을 해요. 그게 소화가 좀 더 잘 돼. 백색육도 좀 더 그걸 먹고 우리 PD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정도의 소화 능력은 되고 있고 에너지 원래 운동 능력도 좋으니까 고기 종류는 안 가려도 되지만 그런 것들 좀 조심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중간에 계속 내가 체크해 줄 테니까 이렇게 식단을 좀 다양하게 바꿔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PD님이 긴급 구조 요청이 있어서 오늘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난번에 했던 40대 남성분 그리고 이번에는 20대 여성분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중간에 좀 다양한 케이스를 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자, 2주 후에 이 두 분을 제가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만나요.